제가 생각했던 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만의 장점은 다양한 학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문화가 굉장히 잘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부분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시험 기간 내에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단지 캠퍼스를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학과에서 진행하는 활동들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에 재학 중인 21학번 유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첨단소재공학부에 재학 중인 19학번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첨단소재공학부는 소재의 물성, 구조, 기능, 공정 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특성의 재료, 공정,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학문을 다루는 학부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일 때부터 화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재료공학에 대해 추천을 해주셔서 재료공학에 대해 찾아보니까 제 적성과 맞을 것 같아서 첨단소재공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시 원서를 넣기 직전까지도 제 진로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내에서 보다 다양한 과목을 배움으로써 제 진로를 정할 수 있는 학과를 정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첨단소재공학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는 1번 물리학, 1번 화학 같은 공학 기초 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재료연력학, 재료역학, 재료과학학 같은 재료 기초 과목을 배우고 3학년 때부터 재료 물성학, 재료 강도학, 금속 재료와 같은 재료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첨단소재공학부는 1학년 때 화학, 물리, 미적분을 배운 후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2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다루게 됩니다. 1학년 때는 재료공학이라는 전공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소재공학부라는 전공과 좀 거리가 많이 멀어 보였으나 2학년 전공 과목을 배우면서 내가 재료과학 전공자가 되기 위해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함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재료 전공책을 봤을 때 매우 두꺼워서 겁이 났는데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모르는 내용은 동기들이나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궁금한 걸 해결하면서 궁금증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첨단소재공학 또한 그 기초 과목이 화학과 물리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화학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비슷했던 기초 과목과는 다르게 2학년이 되면서 배우는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데 저는 그 차이점을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의 서로 다른 목표에 따른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들을 정립해내는 학문이라면 공학계열은 지금까지 정립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공학과 관련된 산업 내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첨단소재공학부는 금속재료,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조선 등 대부분의 산업계와 커다란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산업단지 캠퍼스는 두항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융합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정부의 재정,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기술 개발, 인재 양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모습은 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학 초기에 2학년 때 배우는 전공 과목 내에 기초 과목과 관련된 이론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1학년 때 배웠던 책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복학 생활이 가장 힘들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학년 때 배웠던 재료연력학이라는 과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 재료연력학은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면 따라잡기 힘들었던 것 같고 수식적인 내용이 많아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용도 어렵지만 식이 되게 복잡하고 기호 같은 것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양한 공업 분야를 재료공학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학우분이시라면 자동차 내에 어떤 부분이 강도가 좋아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좋은 연성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여 이러한 성질들을 가진 소재들 중 어떤 소재를 선택해야 좋은 경제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학년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남녀 성비는 보통 7대 3 정도고요.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전공 관련된 내용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교수님께 상담을 신청을 하더라도 정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잘 알려주세요.
재료공학이라는 전공이 절대 쉬운 과목은 아닌데 학생들이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만 한다면 대부분의 내용을 강의 시간 내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우수한 강의력을 지닌 교수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강의 시간에 정리했던 필기한 내용을 친구들이랑 공유를 하거나 모르는 부분들은 같이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험 기간에 자기 공부도 하기도 바쁜데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학과 내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재료과학은 재료의 화학적, 물리적 속성에 대한 과학을 다루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재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소재공학 실험은 이론 강좌인 재료과학에서 배운 내용을 실험을 통해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재료 연력학의 경우에는 재료공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상태도를 예시로 들게요. 상태도를 해석하고 공업 분야에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과목이 재료과학이라면 그 상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연력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과목이 재료연력학입니다. 재료과학에서 일어나는 상변태에 왜 일어나는지 에너지적으로 설명하는 과목이 재료연력학이고 재료공학 분야에서는 주로 깁스 자유에너지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뭔 소리야 이게 사실. 저는 재료과학 과목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다양한 재료의 특성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료연력학 과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과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엔트로피라는 관련된 이론이 있는데 그게 철학적인 개념을 은근히 담고 있어서 공대생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난해한 영역들이 연력학에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 후 과를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좋은 교수님들과 수준 높은 수업을 들으면서 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강총회, 공대 체육대회, 축제, MT, 종강총회와 같이 학교 생활도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잊지 못할 학교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첨단소재공학부를 다시 선택할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명확한 목표를 제가 제대로 찾지 못했는데 복학하고 나서 2학년이 되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아리도 참여하고 학과에서 진행하는 활동들도 참여하면서 잊지 못할 대학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첨단소재공학부 신입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많이 만나 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유익한 경험을 할 만한 좋은 기회들도 많고요. 입학 초기에 적응하기 힘들더라도 자기 자신을 끝까지 믿고 첨단소재공학부를 끝까지 믿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신다면 명확해진 후배님들의 목표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